여러분들 현찰 쓰십니까? 겨울에 붕어빵 사러 갈 때 현찰 무슨 소리야? 요즘은 다 계좌이체지. 그죠? 자, 그런데 일본 2014년도 기준으로 57.2%는 현찰 쓴단 말이거든요. 그러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현금을 쓰는 이유라는 내용인데, 예. 아마 일본 여행 가신 분들도 아마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뭐 어떤 가게, 뭐 편의점이라든지 뭐 돈키호테라든지 어디든지 가서 이제 계산대에 줄을 서 있으면은 이제 앞에서 이제 신용카드로 예전 뭐 터치도 많잖아요. 뿅 이래서 하는 사람도 물론 있는데, 일본 사람들 중에 지갑을 열어서 이제 1000엔짜리 넣고 이제 동전을 넣고 이제 그걸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하는, 그것 때문에 의외로 줄이 좀 길어지는, 그런 거를 아마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일본 오신 분들은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일본도 과거에 비해서 신용카드라든지 뭐 QR코드 결제라든지 이게 많이 뭐 발달되긴 했는데, 근데 진짜 늘어났죠. 그렇죠. 예전보다는 정말. 그런데 아직까지도 현찰이 우선시 되는 사회는 맞습니다. 그렇구나, 아직까지. 그렇죠. 그리고 더 플러스 해가지고 최근에는 이거 너무 캐시레스 자동화로 갔다, 다시금 현금으로 회귀하자라는 움직임도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일본 사람들이 왜 아직까지 현찰을 쓰고, 그리고 왜 다시금 현찰로 좀 더 뭡니까 회귀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이유를 좀 알려드리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거 들으시면 아마 대한민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내용도 좀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2014년 현금 리스, 캐시 리스입니다. 예, 현찰을 왜 예를 들어 신용카드라든지 다른 전자결제로 결제를 하는 비율을 산출했다. 일본 정말 많이 올랐죠. 그렇죠. 2010년도에는 13.2%. 그랬는데 2014년도 기준으로 42.8%. 와, 많이 올랐어요. 우리가 처음에 반선 때 얘기했었을 때 20%대였는데. 그렇죠, 그렇죠. 박간이가 40%. 예전에 이때쯤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2010년도쯤에. 예. 그때에 비하면 2배까지 아니더라도 그래도 뭐 매년 이제 우상향으로 좀 많이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리고 당장에 이게 오를 때 사실은 하나 좀 플러스 되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봤을 때 여기 21, 22 아타리부터 좀 급격하게 오르잖아요. 여러분 이때 뭐가 있었어요?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현찰은 뭐야? 내가 이제 코푼 손으로도 이제 꾸깃꾸깃 만지고 이제 왔다 갔다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일본에서도 비접촉식 결제 이런 거, 나는 이제 마스크 쓰고 있고 이제 QR코드 보여준다라든지 신용카드로 이렇게 딱 한다 이러면은 뭡니까? 결제하는 측도 찝찝하지 않고 돈 주는 측도 나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게 좀 한번 붐이 일었던 적이 사실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후부터 사람들이 써보니까 편하네 이래가지고 촉진되는 게 지금 와서 42.8% 정도 온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 왜 웃기냐면은, 자, 디지털 타임스, 한국 현금 결제 비율이 10%, 전 세계 122개국 중 122위. 여러분들 현찰 쓰십니까? 겨울에 붕어빵 사러 갈 때 현찰 무슨 소리야? 요즘은 다 계좌이체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국은 기본적으로 뭐 신용카드 아니 뭐 아까 무슨 페이라든지 실시간으로 무통장 입금이라든지 아마 그런 거 많이 쓰실 겁니다. 한국만큼 낮은 나라가 중국이 그 QR코드 결제 유명하잖아요. 예, 그런 나라인데 여기서도 일본은 40% 정도로 아직까지 현찰을 쓰는 비율이 많은 나라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 입장으로는 이런 걸 봤을 때 일본은 뭐다? 적어도 뭐예요? 57.2%는 현찰 쓴단 말이거든요. 그러네? 이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반 이상은 현찰을 쓰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일본 사람들보다 현찰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다. 자, 그런 일본인데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죠. 일본에서 이제 현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 중에 자연재해. 이거는 항상 일본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연재해는. 예를 들어 지진이 나요. 뭐 쓰나미가 와요 이러면은 일단 정전이 돼요. 그리고 나면은 본인이 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럴 때 지불할 수 있는 거 역시 현찰이다. 일본 특히 인프라가 마비되는 게 정말 자주 있다 보니까 과거부터 이런 게 어느 정도 있잖아요. 현찰을 쓰는 사람들의 심리적 지지 같은 식으로 많이 나왔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아직까지 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것도 일본 경제산업성이 신용카드업의 동향 이래가지고 똑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본 신용카드 쓸까요? 이런 걸 조사를 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신용카드업이 최근에 장사가 잘 된다.
2020년부터 우상향이다. 나오는데 이게 중요하죠. 일본 사람들의 가계조사입니다. 가계의 구입 형태별의 변화예요. 여기서 이 파란색이 현찰, 현금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이 신용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신용카드가 우상향을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뭐다? 아직까지는 일본 사람들이 현찰을 주로 쓰는 게 일반적이다. 라는 게 이런 조사에도 항상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정부 조사예요. 그리고 이것뿐만도 아니라 뭡니까? 일본 사람들에게 이제 평상시 이용하고 있는 지불 방법 이런 걸 이제 설문조사를 하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복수응답입니다. 77% 현찰, 신용카드 57, QR코드 46, 그다음 비접촉 전자머니 이런 삑 하는 거 있잖아요. 32.5. 교통카드 같은 거.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게 32.5.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현찰이 제일 주가 되는 건데 부가되는 걸로 아까 말한 신용카드라든지 예, 그다음에 뭡니까? QR코드라든지 그런 걸 쓰고 있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우리 집은 역시 오사인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신용카드라든지 QR코드 결제라든지 그걸로 주로 하는데 근데 주변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그건 나이 드신 분들 뿐만 아니라 젊은 분들도 아직까지 현찰로 그렇죠. 결제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보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일반으로 QR코드란 신용카드가 하면 편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뭐예요? 바가면서 자주 다르지만은 절약 정신 있다 보니까 무턱대고 쓰다가는 살림 거덜난다. 모른다.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현찰을 쓰는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럼 여러분 느끼잖아요. 아니 오상 현찰 쓴다 하더라도 어떻게 본인이 나가는 거 가계부를 일일이 다 쓰지 않으나 내가 돈을 얼마나 쓰는지 어떻게 알아?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 현찰을 쓰면서 가계부까지 아니지만 내 돈에 어느 정도 움직임이 있다는 거를 파악하는 버릇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의 버릇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일본에서 여러분 25일, 20일쯤에 이걸 정말 자주 볼 수 있거든요. 아직까지 그러네요. 맞습니다. 아직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20일이나 25일쯤에 일본 주요 역 아니면 중심가 부근의 ATM 그 부근에 한번 싹 가보시면은 오후 5시 이후부터 줄 서고 있어요. 이건 전국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월급날에 ATM기에 줄 서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그럼 이 많은 사람들이 오상그럼 다 현찰을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라고 느끼잖아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이 현찰을 뽑는다는 목적도 물론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줄 서는 사람들은 다른 목적이 있어요. 어머. 어떤 목적이 있을까?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겁니다. 통장입니다. 통장 기입입니다. 이게 일본 사람들이 정말 자주 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내 돈이 어느 정도로 왔다 갔다 거리느냐. 그러면 이걸 보면서 이 기입을 하면서 이 정도로 이번 달에 돈이 들어왔네 숫자가 보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돈을 또 빼가면 또 기입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 숫자의 관념이 옛날부터 많이 이제 자리 잡아 있는 거예요. 그러네. 예. 맞습니다. 요즘 일본 은행도 이 통장라고 해가지고 전자상으로 다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없애버리자. 그렇죠. 라는 거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렇죠. 느끼죠? 앱으로 돼요. 됩니다. 됩니다. 그런데 앱으로 쓰는 사람보다 이걸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서 그래요. 일본에서도 이걸 보면서 약간 좀 뭡니까? 특히 일본 있잖아. SNS상 같은 거 보면은 20일, 25일에 많이 올라와요. 아직까지도 여기서 줄 서고 있냐? 미련한 사람들 이래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여기 이렇게 줄 선 사람대로 이러면은 아까 말했잖아요. 시각화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내가 돈을 얼마나 갖고 있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돈을 뽑잖아. 그러면은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바로 관리가 된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그렇죠. 이해가 되죠. 여기서 이제 월급이 나왔어. 잔고가 얼마 몇백만 원이야. 자, 이번 달 생활비 빼. 그리고 통장 기입을 해. 이 정도 남았네. 그럼 이거는 어찌 보면 자유롭게 이번 달엔 써도 되는 돈. 근데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모르잖아 또. 확정된 게 없으니까 본인이. 막 써버릴 것 같은 거야. 스스로에게 어쨌든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절약 생활에 있어서. 이게 좀 있는 겁니다. 옛날보다는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왜? 특히 젊은 층은 이걸 안 합니다. 근데 일본이 어떤 나라예요? 고령화 사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이거를 버릇처럼 합니다. 왜? 연금 들어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연금 들어온 날엔 이것도 여러분 이것도 이제 난리 나요. 이거 일본에 연금 들어온 날도. 그렇죠. 항상 이게 일본에 있는 어차피 이벤트 같은 겁니다. 일본에서. 자,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아까 이거 올라가고 있는 캐시리스 결제
물론 중요하지. 그런데 한 번 더 현찰을 써보자. 라는 식으로 이런 좀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를 뭐 일본 소비자가 얘기하냐? 아닙니다. 가게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무슨 말이라고 했을 때 2025년 7월 뉴스네요. 현금만 캐시올리로 회계하는 점포가 늘고 있는 이유. 아사히 뉴스 2015년 11월 13일 현금 회계하는 가게가 늘어난다. 왜 현금 회기라고 돼 있잖아요. 요것도 이제 11월 달에도 보도가 나오고 2016년 1월 14일 여기 이제 답이 나오죠. 고물가 대책으로 굳이 현금만으로 회계하는 가게. 요게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지고 작년부터 일본 이런 가게들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고물가 이게 무슨 상관이야? 라고 했을 때 이건 일본 소비자의 심리를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일본은 원래 물가가 안 오르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요 몇 년 새에 평균적으로 3% 정도 매년 물가가 오릅니다. 그래서 일본 서민들이 힘들어요. 뭐 계란도 올라요. 초콜릿도 올라요. 제가 그런 영상도 만들었죠. 자, 그러면은 서민들만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힘들어? 물건을 파는 쪽도 눈치가 보여요. 어느 가게는 요즘 고물가 시대라고 해서 고객을 위해 가지고 할인 행사도 많이 하고 주요 메뉴는 가격도 안 오르는데 이 가게는 조금 있으면 가격 올리려 이러면 손님 발길이 끊길 것 같다는 거야. 고물가 시대 일본 사람은 절약을 하니까. 그러면 가게 입장에서는 골치가 아프죠. 이걸 대책을 해야 돼. 그러면은 가게 입장에서 뭐 해야 됩니까?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불필요한 걸 줄여야 돼요. 아니 불필요한 거 예를 들어 우리 가게가 음식점이야. 정식집이야. 밥을 팔아야 돼. 야 요즘 일본 쌀값 미쳤어. 아직까지 일본 쌀값 비싸요. 제정신이 아니야. 그럼 밥집에서 밥을 안 팔아요? 밥은 팔아야 돼. 고민을 해봅니다. 아 맞다. 우리 가게가 요 몇 년 전에 영업맨이 와가지고 QR코드 결제라든지 신용카드 단말기 딱 들고 와가지고 요마들이 이제 요즘은 이게 주류라서 이러면 가게 매출 올라갈 겁니다. 그런 게 있었지. 근데 이거 알고 보니까 이거 수수료가 좀 셌었어. QR코드 같은 경우에는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은 2%에서 3% 정도로 수수료를 떼가 우리 가게에서 QR코드.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서는 3%에서 5% 정도 신용카드 수수료를 가져갑니다. 3%에서 5%. 이거는 좀 부담이 크다. 10,000원짜리 정식을 파는데 이걸 11,000원으로 가격을 올리는 것보다 10,000원 정식을 유지를 하면서 손님 캐시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게 반응이 좋지 않을까? 라는 가게가 일본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아까 이런 수수료 같은 거는 여러분 슈퍼도 동일합니다. 예. 장바구니 물가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런 슈퍼 같은 데서도 똑같죠. 캐시 올리.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 일본 정부가 캐시리스트 쓰라 해서 나도 이제 현찰 안 들고 다닐 거야 라고 했지만은 내가 저렴하고 싸게 가는 아니면 내가 자주 가는 음식점이 요즘 장사가 힘들어서 캐시 올리네요 이러면은 현찰을 안 쓰고 100입니까? 써야죠. 촉진시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런 물가 상승으로 인해 역설적으로 현금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게 요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일본 사회에서도. 관광지 증식이라든지 그런 것은 캐시리스가 많이 보일 것 같은데 사실상 늘어나고 있다.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캐시올리. 예, 특히 그런 슈퍼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일본에서도. 이런 슈퍼들도 한때는 이제 QR코드라는 게 도입을 했는데 처음에 도입할 땐 수수료를 안 받는다 했거든요. 영업맨이. 이거 써보세요. 수수료 공짜. 기가 막혀요. 좋네. 근데 맛을 들렀잖아. 그러면 이제 수수료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희 QR코드 결제 쓰려면. 그럼 어떻게 돼? 안 써. 가져가. 이래가지고 다시금 현찰 있잖아요. 아까 있잖아. 우리나라 사람 이거잖아요. 현금을 이거 안 쓰는데 일본 가서 이제 최근에 카드도 많이 되고 좀 편했는데 오히려 저런 묻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편하다고 느끼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걸 불편하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럼 그냥 현찰 쓸게요. 그 차이입니다. 근데 이런 게 아까 왜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오냐면은 일본에서도 이제 현찰을 없는 사회가 나름 발전된 사회예요. 캐시리스 사회가. 예. 발전된 사회를 목표로 정부가 추진을 했는데 어이없게 물가라는 것 때문에 역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 좀 문제 제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게 입장에서는 할 말이 많잖아요. 맞죠? 현찰 쓰는 대신에 수수료를 환원하겠습니다.
고객 입장에선 좋지. 카드로 사서 물건 비싼 것보다 현찰만 받는 가게가 돼서 내가 사는 도시락 뭐 여러 가지 다 싸면 좋잖아요. 고객 입장에서는 짱짱맨 아닙니까? 그러네. 마트도 우리 가게는 캐시 only지만 그만큼 다른 가게보다 쌉니다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이랑은 시스템이 다릅니다. 일본은 카드 결제를 안 받는다 해서 위법이 아닙니다. 상관이 없어요. 그건 자영업자 마음입니다. 예. 그리고 뭐 자영업 하신 분 아시겠지만은 현찰이 제일 좋아요. 예. 왜냐면은 다른 거는 수수료 제하고 들러서 나오지만은 예를 들어 일본도 자영업 하시는 사람들도 모두가 다 그지? 성실 납세자면 좋겠지만은 모두가 다 성실 납세자인 세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찰만 받는 가게가 아무래도 신용카드 회사한테 입금 받는 것보다는 풍족한 그런 것도 있는데 요즘 물가가 높아진 세상에서 이거 캐시올리를 소비자도 환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촉진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옛날에는 물가가 안 오르는 시대야, 일본에서. 물가가 안 오르고 맨날 첫날 가격 동결하는 디플레이션. 그때는 이제 캐시올리면서 일본 사람이 불편함 느꼈단 말이에요. 아니 다른 데는 가격도 똑같은데 신용카드도 받아주고 QR코드 되는데 이 가격 왜 이래 해서 안 갔단 말이야. 근데 시대가 뭐예요? 물가가 올라가서 여러분들에게 수수료분을 환원시키겠습니다 이러니까 역시 현찰 짱짱맨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의식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도 요 그래프 뭐 물론 올라가긴 올라갈 겁니다. 결제액 비율 같은 건 올라가긴 올라갈 건데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는 좀 늦춰지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도 말이 나오고 있다는 거겠네요. 오늘 내용 여러분들의 참고가 됐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요시. 재밌죠? 그러니까 물론 과거부터 자연재해라든지 아니면 이제 원래부터 현찰 눈에 보이는 게 내가 돈을 얼마나 쓰는 게 보이는 게 좋은 거니까 라는 그런 측면도 물론 있는데 정말 고물가라는 이유로 물건을 판매하는 가게가 소비자들에게 어찌 보면 현찰을 강요하고 있는 그런 사회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일본 요즘 사회 소비자들의 마인드가 좀 바뀌고 있다 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끼는 이런 편리함이라든지 그런 걸 떠나가지고 일본 사람들은 기승전 불편하더라도 뭐예요? 나에게 좀 이득되는 거 있잖아. 수수료를 제하고 더 싸게 사고 싶어라든지 있잖아요. 아니면은 내가 소비할 때도 눈에 보이는 게 좋다라든지 그런 좀 약간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소비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 최근에 현금 회기 미디어가 보도를 하더라도 일본 사람들은 불편함을 안 느끼고 나는 오히려 더 고물가 시대에 이렇게 가격을 환원해주는 저런 가게가 더 좋아. 근데 일본도 요즘 정말 신용카드 그리고 QR코드 결제되는 가게가 늘어나서 그거 하나로 해결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캐시 only입니다라는 가게도 가끔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있잖아. 현금은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불편하네요. 그러니까 둘 다 갖고 있어야 돼. 둘 다. 예. 저도 항상 나갈 때 주민 가는데 주민 거 현찰 갖고 있냐? 항상 물어보거든요. 예, 맞아요. 예, 그래야지 좀 안심이 돼요. 현찰이 없으면 좀 불안해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동안 이 가게에서 먹자 하더라도 못 먹을 줄 모르니까. 그렇죠. 맛있어 보이는 가게 갔는데 사실은 캐시올리, 그지? 현찰을 맞죠. 이러면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두 개를 다 들고 다녀야 되는 게 지금 일본 사회 어찌 보면 이제 제일 전반적인 현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혹시 오늘 방송을 보고 아니 그거 실시간 한국처럼 계좌이체 하면 되잖아. 현찰 그렇게 좋아하면은 라고 느끼시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그 정도로 일본의 많은 사람들이 앱으로 실시간 뭐 계좌이체 뭐 써가지고 이거 그렇게까지 발달돼 있지 않아요. 송금 이런 거. 그거는 가게에서는 아직까지 일본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없어요. 예. 같은 은행이면 상관이 없는데 일본에서 은행이 다른 데 보내면은 송금 수수료가 꽤 비쌉니다. 일본도. 예, 그런 게 붙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그걸 앱으로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인터넷 뱅킹을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많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했죠, 여러분. 통장 기입. 앱으로 보면 나오는데 뭐 통장 기입이야? 통장 기입이 디폴트, 기본이라 생각하면은 맞네. 실시간 계좌이체 이거는 좀 허들이 높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결제에 대해서는 한국이 선진국이니까. 그렇죠. 예, 선생님들의 일반적인 인식은 일본은 아직까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전 세계에서 제일 현금을 안 쓰는 나라 사람들이니까 일본에 이런 거 보면 왜 안 할까 이상할까를 느끼는데 그건 그 나라 나름대로의 문화가 있다. 예, 그런 내용이겠네요.